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비대를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시끄럽고 그 지선 이후에 책임 공방 때문에 사실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뭐 쓰레기들이라면서 작심 발언을 하는 분도 계시지요.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 정말 험지 출마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만 열심히 하던, 그러면서 또 욕은 욕대로 엄청나게 얻어 드시고 계시는 힘겨운 싸움에 아주 그냥 전투력 만렙인 분이 계십니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자리 같이 하기가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오래간만이네요. 네. 이제 이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올라오면 네. 예전에는 와 이랬는데요. 네. 요즘은 서울이 좀 미워요. 왜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쳐다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우리는 왜 졸지에 서울 때문에 2류 국민, 3류 국민이 돼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진짜 아주 그냥 첫 마디부터 첫 일성부터 뼈를 때리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뭐 전국 선거가 원래 그러긴 합니다만, 자, 경남지사 선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때 어떠셨는지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요. 당내 경선 하루 전에 최종 결심을 했는데 이 선거가요 20억짜리 선거거든요. 공식 선거 운동 비용만 20억이요. 20억이요? 예. 그러면 그 20억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국의 선거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네네.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유명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유명하시긴 하죠. 유명 정치인이 아닌 상황에서 네네. 20억이라는 돈을 펀드나 후원금으로 모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선거가 시작되고도 선거 비용 보전받는 거 아니에요? 보전을 받는데 누가 그 돈을 갖다가 20억을 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보전받는 예. 거니까. 그리고 그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뭐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없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유권자들 앞에서 웃으면서 차만 타면 지금 이 비용을 어떻게 채울까, 그리고 어떻게 빌려올까, 누구한테 빌려올까, 이 고민을 하면서 선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험지에서 출마하신 분들은 다 공통된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특히 그러시겠어요? 당장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마를 못하는군요. 포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돈 문제만 갖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네네. 돈 문제뿐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싸늘한 시선, 그다음에 비웃는 이 조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 근육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네. 내 공약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네.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던 게 말 그대로 현실적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출마들이 갖고 있는 비애죠. 그리고 고통이죠. 두 번 다시는 이런 정치 안 하겠다라고 네. 매일같이 이야기하면서 새벽에 눈을 뜨고 늦은 밤에 눈을 감으면서 아이고, 이 짓을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신은 나에게 이러한 쓴 잔과 아픈 잔을 계속 마시라고 해?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선거운동 네.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오래 하고 계셔요, 솔직히. 여러 번 매번 하고 계세요? 예,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네. 뭐, 19년 보궐선거, 20년 총선, 그리고 네. 22년 지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남에서, 통영고성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있는, 함께 들고 있는 분들, 네. 그분들의 그 눈빛과 그 호소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애초에 네. 제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었으면 전혀 생각하지 하지 않을 것이고 못할 것이고, 몰라도 됐을 것을. 예.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한국을 쳐다봤었을 텐데 네, 네, 네. 3류 국민, 4류 국민으로 전락해서
그 인류 국민들이 그 노닥거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때 엄청난 분노가 발출되고 그 네, 표현들이 네. 거침없이 그냥 그대로 표현되는 이 그렇죠. 과정들이 제가 서 있는 길의 한복판인 것 같아요. 네, 써니캣님께서 매번 고생만 하십니다. 손용원님께서 험지 수고 많았어, 예. 코스모스님, 양문석 박사님 요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 주십니다. 정경숙님도 화이팅 하셨고요. 개사랑님, 와, 양무성님이다. 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지금 다 응원을 해주시고요. 지방 서럽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보조개가 너무 볼매입니다. 미스터 양이라는 분도 계시고. 자,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 선거 뭐 총평도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또 엄청 미스터 쓴소리가 됐어요. 당시에 중앙당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도 내놓으면서요.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하고 이재명 후보 덕볼 생각도 없다. 이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뭐,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사실 또 하셨던 건가요? 자, 이제 제가 경남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5월 26일 날 했던 기자회견이었어요. 예, 네. 경남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고 이제 이 내용들을 네네.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기양했기 때문에 뭐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선을 제가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가장 이제 여기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좀 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4.4 앞에서 그 못된 인간들의 못된 데모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조상욕, 부모욕, 신체욕들이 일상적으로 뱉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정말 앞에 가가지고 온몸으로 싸우려고 딱 했었어요. 첫 번째. 양산에 평산마을 가서. 네. 첫 번째. 네. 선거 운동이냐? 어. 라는 내부 비판이 있고요. 아,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만.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네, 문재인 네.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니잖아. 저렇게 행동하는 건 라는, 옳지 않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주저앉았는데요. 네. 저기에 맞불을 놓는 순간 저들은 더 큰, 더 많은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저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즉 지금 경남의 양산 갑 지역위원장, 을 지역위원장들 보고 너희들은 뭐하냐라고 네, 그렇죠. 비판을 하는데요. 실제 그분들이 움직이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들을 더 크게 전국화시켜내면서 저들의 이 데모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역작용들이 더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는 있으니까.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대로 고사시키는 게 맞는 거지. 저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 대응을 할수록 판이 커지고 그 평사마을 주민들과 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삶 자체를 피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당시 후보는 5월 26일 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당 소속 유명 정치인이 다녀갔는데 같이 하지 않았다. 네.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하늘을 찌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겠느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네. 특히 박지원, 윤호중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갈등이 이제 많이 있었을 예. 때 예, 예. 선거 시기에 이게 정상이냐, 이런 정말 중앙당에서 보이는 추태가 부끄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었었고요. 네, 예. 이재명 후보 덕 보고 싶지도 않다. 난 네. 내 힘으로 뭐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사실은 우리 또 독자 노선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중앙당하고는 또 별개로, 제대로 된 행동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앙당을 접수해서 환골탈퇴하도록, 그러니까 경남 민주당이.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8월 전당대회에 경남에서 당대표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어요. 당대표 최고위원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경남에 현재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세 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16명 중에 네? 당내의 기본적인 존재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당내 개파 싸움에
아무런 목소리를 그 못 내고 그 있고 네. 대파 싸움 자체에 대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유명무실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중앙당은 계속해서 선거를 방해하고 있고 네. 정말 제가 그러니까 중앙당이 선거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 돈을 1,500만이나 내는 네. 그 후보자 방송 연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사서 그렇죠, 들어가는 하는 거죠.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중앙당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중앙당을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예. 왜? 그런 표현. 자, 앞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은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뒤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당내에서 계속 그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네. 총괄 선대위원장이 앞으로 못 나가는데 그 선거가 제대로 되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중앙당 비대위원장 두 사람은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삐지고 튀어나가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가 100번 유세를 하고 100번 토론을 하고 100번 악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루어지는 뉴스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그 선거 운동이 돼요? 네,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앙당 전체에 대한 분노들이 터져 나오는 시점이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경남 민주당이라도 자성하고 자각하고 경남 민주당이라도 이 고통을 그대로 서울에 가서 이야기하고 중앙당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경남 민주당이 중앙당 접수해서 항골 탈퇴시키겠다라는 표현으로 나왔던 거죠.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당대표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분? 제가 당내 경선은 그 전성이에요. 제가 알았어요. 당내 경선 3성, 본선 3패인데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사실 양문석 박사하고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해서 제가 성품을 잘 아는데 되게 화통하시고 되게 그 좋으신데 사실은 선당 후사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발언도 당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걸로 제가 이미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네.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자 모신 이유는 네네. 선거 마무리된 다음에 당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은 해보고 싶어서였잖아요. 예. 비대위원장의 우상호 의원이 뭐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책임론 들고 나오면서부터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네. 대표 계로 추정이 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다. 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따끔하게 사실 질타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 폭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나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이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네, 그때 이제 그러셨어요. 그 비난이었는데요. 첫 번째 쓰레기 맞잖아요. 저는 쓰레기 맞아요? 그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쓰레기들이 1번이었고요. 2번이 바퀴벌레였고요. 아하. 3번이 빈대였었어요. 네네네. 그 1, 2, 3번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얼마나 시원하던지 정말 좋습니다. 이런 근데 얘기하는 이게 게 많아요. 네. 그 개파를 떠나서 6월 2일 날 아침이에요. 저는 창원에서 양산으로 김해로 다시 창원으로 오면서 이 낙선 인사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타던 유세차를 타고 저희의 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사극에 보면 호성줄에 묶여서 이 끌려가는 죄인들에게 막 던져요, 막. 길거리에서 돌을 던지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저를 억누르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마이크가 떨려요. 날 지지해주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네. 제가 그걸 이틀 동안 이제 그 뒤로 하고 3일째 낙선 인사를 계획은 하면서. 이제 진짜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첫날이에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선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날 그날. 밤에 다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 마이크를 들고 그 시장을 돌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렇게 하면서 내가 호송줄에 호송줄에 묶인 죄인으로 것처럼. 그 수많은 눈빛으로부터 맞는 돌들 그걸 느끼면서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씻고 축구를 보려고 잠시 시간이 나서 습관적으로 페이스북.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사람이 깜짝 놀랐었겠어요. 뭐 깜짝 놀라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죠.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 옆에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조상욕, 부모욕, 신체욕을 해주고 싶더라고. 쓰레기라는 표현을 그때 페이스북을 써요. 그건 오히려 점잖은 표현이다.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우아한 표현이다. 자,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겼었어요. 사실 홍영표 의원 발언이 이랬어요. 그게 이제 아마도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그 자기 사무실 앞에다 대접을 붙이면서 뭐 치매냐 이러면서 지금 자극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당이 원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뭐 이러면서 또 막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더 화가 나셨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 사실 불필요한 말 아니었습니까? 이 어르신. 저는요 예. 이 문제를 이재명한테 그랬기 때문인지 네. 안 그러면 함께 싸웠던 사람에게 했던 건지 네. 이 부분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라고 자기가 나오고 싶었겠어요? 냉정하게. 뭐 홍영표 의원은 나오고 싶어서 나와놓고 왜 거짓말하냐 이러긴 자, 했더라고요. 그러면 양문석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더 이상 후보 나오고 싶으면 우리가 나오잖아.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않느냐. 3번이나. 그리고 총선 네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야. 서울 수도권에서 공천 안 주니까 경남 내려온 거고 경남 내려와서 도의사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들어봤어요. 저는 억울하죠. 그죠? 그쵸, 억울하죠. 많이 억울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나름의 원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역주의 타파. 네. 노무현이 완성하지 못했던 거 나라도 중간을 이어주고 내 그 후배들이 완성해 주기를 원하는 네. 그 징검다리를 하려고 갔어요. 네. 싸웠어요. 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면서 야 하지 마, 가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경남의 지역주의 그리고 국힘당의 정치적 텃밭이라는 오명에 무슨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도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비판만 하고 그렇죠. 책임론만 지금 이재명은 나오고 싸웠어요. 네. 예? 네. 그리고 국힘당으로부터 숱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개항해서 싸웠어요. 네. 그리고 총괄본부장,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돌았어요. 네. 앞장서서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고 싸웠던 그 패장, 기한한 패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노했던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걸 막고 특히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움켜쥐는 거를 도저히 못 보겠다. 네. 이제 이거라고 사실 다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죠. 그러면은 양무석 위원님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출마해서 당을 조금 개혁하고 좀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책임져야죠.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책임지는 방법이 뭐예요? 음, 입 다물고 골방에 앉아서 페이스북 하는 게 책임지는 건가요? 그런 거 소용이 없는 아니잖아요. 거죠. 네. 이재명을 저는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해요? 누리는 권력이 아니고 일하는 권한을 달라라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에 정말 그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던 그 명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대통령 선거 운동 내내 이재명을 흉내를 내요. 국민 여러분,
무기는 권력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이재명이 증명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이 많은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해초리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정치의 본질이 뭔지 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끔하게 일깨워주는 해초리였던 것 좋아요.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네. 당규상 뭐 권리당원이 6개월 동안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의원 자. 5년 동안 뭐 이거 한 사람들이 또 투표권. 난 저 사람들 참 바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재명이 당권을 잡으면 자신의 공천이 흔들린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이게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요. 네네. 바꿔야죠. 중앙당이 그리고 중앙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다 가지고 있는 현재 제도를 바꿔서 당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권리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네. 하면서 네. 그들에 의해서 네. 공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네. 예? 자기들의 구태, 70년 때 만들어졌던 이 당규를 지금도 국힘당보다도 후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꿨는데. 네, 이 후진 공천권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권리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고 하면서 네.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공천의 룰을 바꿔 나가는 이러한 새로운 개혁과 쇄신과 혁신에 대한 관점과 미래의 비전이 없는 자들이 네. 당권 투쟁을 목을 걸고 뛰어드는 이유는 공천이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고, 예. 좋습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지적하고 혹은 질문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민주당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지금 사실 민주당에게 180석 몰아준 국민들이 내 손가락을 정말 어떻게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민주당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자근자근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근자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상호 간단하게. 비대위원장 7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그 전당대 말도 참 룰을 이상하긴 했어요. 바꾸지 못한다. 뭐 헌법이요? 헌법이냐? 진짜 나는 저런 비대위원장 계속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분출하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 욕구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가미들 네.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는 저런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 당이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사람 바꿔야 돼요. 사람 바꿔야 된다? 예.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전당대 룰 바꿔야 돼요. 룰 바꿔야 혁신위는 그것만 하라고 그러세요. 네. 비대위원으로 안 뽑히셨죠, 이번에?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죠. 당연하죠. 세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 왜 어떤 룰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방송하면서 민주당을 좀 바꿔놓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민주당 사람 아니지만 저 당적 없지만 이거 방송 보시는 민주당 여러분들 진짜 귀 좀 활짝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우리 양문석 박사님하고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라고 불러줘서. 다음에 나 진짜 박사예요. 알아요. 저는 성균 같이 나왔는데 저는 박사 수료, 여기는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혁신쇄신 정말 피를 뿌리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뿌리지 않고 대충 긁어서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수술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쉽게 넘어가고 봉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전당대회 전 과정에 있어서 자중질환이라는 그 표현이 필요하고요. 그 2개월 동안 처절하게 옳고 그름의 싸움들을 하면서 네.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란 감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양문석 전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